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전국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0도 높게 유지되면서 때 아닌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는 계절을 착각한 진달래가 꽃을 피웠는데 따뜻한 날씨는 며칠 더 이어지다가 일요일쯤에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험 당일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음악 듣는 걸 피해야 하고 가족들 역시 수험생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건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고온 초전도 자석이 영국의 핵융합 발전소 건설 국가 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 핵융합 시설에 사용되는 초전도 자석보다 크기는 작고 자기장은 3배 더 세면서 비교적 고온에서 작동될 수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로 평가됐습니다.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올해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사 탈락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어 신규 전문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한 영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주에는 영하권의 이른 추위가 이어지더니 이번 주엔 연일 낮 기온이 평년보다 10도나 높은 2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름으로 향해 가는 봄 날씨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강원도에서는 계절을 착각한 진달래까지 피어났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도심 공원. 빨갛고 노란 단풍이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 곳곳에는 11월과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햇볕을 가리는 양산에 반소매 차림을 한 사람, 얼음이 든 음료를 든 관광객들. 마치 한낮에 더운 기운이 느껴지는 초여름으로 계절이 역주행한 듯합니다. 이번 주는 재킷을 안 입을 정도로 반팔만 입어도 될 정도로 엄청 좀 따뜻하고 더운 날씨여서 추울 줄 알고 재킷 입고 왔는데 지금 걷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강원도 한 야산에서는 계절을 착각한 진달래가 분홍빛 꽃을 피운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내륙 기온은 평년보다 무려 10도 가까이 높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지난 주말 이후 사흘 연속 20도를 웃돌고 있는데 특히 월요일에는 21.8도까지 치솟으며 11월 중순으로는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5월 초에 따뜻한 봄 날씨 같은 기온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뚜렷하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잦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햇볕이 더해지면서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고온 현상은 며칠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0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비구름이 지나며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한기남하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주 초반에는 다시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며 다시 영하권의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최근 가을철 기온 변동폭이 크다면서 겨울로 이어지는 12월 상순까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영국이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1990년 대비 81%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1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영국의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라며 다른 나라들도 과감한 목표치를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정부가 세운 목표는 78% 감축이었습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배출량을 거의 50% 가까이 줄인 상태입니다. 파리 기후협정 가입국은 내년 2월까지 최신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 앞으로 수능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을 누그러뜨리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컨디션을 망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피해야 할 행동들,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니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SNS를 둘러보거나 유튜브를 열어보기도 하는데요. 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쇼츠처럼 짧은 영상들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긴 시간 정신을 놓고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누운 채로 휴대전화를 들었다가는 수면 시간을 더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입시 정보를 찾아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시험 전날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립되고 단절돼 있다는 생각이 극대화되는 포모 증후군으로 SNS를 끊임없이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능 이후 지인을 만나 해방감을 느낄 시간들을 떠올려보는 것도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즐거운 일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불안을 극복하는 연습들을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노래가 귀에 맴돌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귀벌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들 역시 수험생에게 보양식처럼 특별한 음식을 해준다거나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 응시자 가운데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80대 할머니부터 교도소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소년수까지 조금은 특별한 학생들을 표정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만학도들이 다니는 평생학교인 서울 일성여고 교문 앞에 이른 아침부터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엄마도 대학 간다 일성여고 화이팅! 올해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늦깎이 고3 선배들을 위해 1, 2학년 후배들이 힘을 불어넣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찰싹 붙으라는 의미로 찹쌀떡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107명의 만학도들을 응원하기 위한 떡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령 응시자는 83세 나이로 수능을 치르는 임태수 할머니입니다. 2년 동안 성실히 공부해 이미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 2곳에서 합격장을 받았지만 태어나 처음 치르는 시험인 만큼 마지막까지 수업 내용을 공책에 정리하며 되새깁니다. 못했던 공부를 지금 애들 다 키워서 대학 다 보냈고 그래서 지금 수능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모든 것을 면에서 배우는 게 너무 좋지요. 늦게나마 정말 배우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좋아요.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는 푸른 수형복을 입은 소년수들이 막바지 공부에 열중합니다.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한눈을 팔았던 건 옛말.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아침부터 밤까지 꼼짝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갑니다. 나는 이제 뭐 인생이 뭐 잘못돼서 끝났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영자이긴 하지만 수영자이자 이제 소년 수영 그 교육생으로서 대하다 보니까 변하는 거죠, 본인들. 자세도 조금 불량하고 가끔은 이제 살기 어린 눈빛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떠한 지적을 했을 때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고쳐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보람을 느끼면서 애들이 바뀌는구나. 10명 남짓 탈북민 가정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수능 수업이 한창입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국어 문제도 어려운 공식으로 가득한 수학 문제도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합니다. 배우는 만큼 약간 다 발휘할 수 있게 아쉬움이 없도록 이제 수능을 치고 대학을 제대로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시험을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윤님이나 화이팅! 저마다의 사연을 극복한 이들의 도전도 이제 하루 뒤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장기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재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여대에서도 남학생 입학을 두고 시끌시끌한 모습인데
학교 측과 학생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힌 문으로 덕지덕지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여기저기 계란을 던진 흔적도 남았습니다. 남녀 공학으로 전환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해 농성에 나선 겁니다. 여성 교육을 통한 교육 입국, 상학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 학교 측이 교수 확충과 교육시설 투자 등은 외면한 채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전임 교수 확충이나 시설물 관리 문제 등은 정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내용이라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 공학 전환을 한다는 게 더... 동덕여대는 학교 발전 계획 논의에서 공학 전환이 거론되긴 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나 과를 상징하는 점퍼들이 줄지어 놓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항의 의미로 벗어놓은 건데요. 공학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여대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도 국제학부에서 남학생을 뽑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점퍼를 벗어두고 근조 화환을 놓는 등 동덕여대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어떠한 과든 전과할 수 있고 복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까지 남학생의 입학을 허용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모든 곳에서 남자의 출입이 가능해진 경우라고. 성신여대 측은 국제학부에 대해 오로지 정원외로 외국인만 선발하는 것이라며 공학 전환과는 관계가 없고 학부에도 교류 협정으로 공부하는 남학생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녀 공학 전환을 두고 여자 대학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져 나오며 학교 측과 학생들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관심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인공지능과 카카오톡 대화창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게 알려주는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카톡으로 대화하며 쉽게 법령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AI 노동법 지식 검색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리면 AI와 대화를 하면서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아주는 방식이며 이를 이용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 누리집을 열어 민원인이 대화형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지식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수부진의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만에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84만 7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만 3천 명 느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1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만에 다시 10만 명 아래로 줄어든 겁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에서 14만 8천 명이 줄어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9만 3천 명 줄었습니다. 도소매업은 8달째, 건설업은 6개월째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제조업도 3만 3천 명이 감소해 4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9만 7천 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8만 4천 명 늘었습니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9.8%로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가장 높았지만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여러 나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연구진의 고온 초전도 자석이 영국 국가 핵융합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초전도체는 핵융합에서 꼭 필요한 물질인데요. 사업의 성공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폭발 위험 없이 안전하고 폐기물 없이 깨끗하고 원재료까지 무한한 꿈의 에너지 기술 핵융합. 연구 개발 역사로 따지면 핵분열인 원자력과 비슷한 나이지만 생명의 원천 태양에너지와 같은 원리인 핵융합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 핵융합로 건설 사업 이터를 보면 항공모함을 들어올릴 만큼 강한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 에펠탑 3개 무게인 융합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 20조 원, 40년 가까이 걸리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핵융합로의 크기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터 사업의 자석보다 3배 정도 센 자기장을 생성하면서도 크기는 390g으로 매우 작고 절대 온도보다 100도 높은 영하 173도에서 작동되는 고온 초전도 자석이 개발된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고온 초전도 기술도 소형화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술로서 등장한 다음에 저는 역설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인류의 의지가 어떤 정말 이만큼의 희망이라도 보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이 돼서 CFS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저희 전 세계에 뭐 전부 다 초전도 방식은 아니어도 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핵융합 가속화의 문을 연 한승윤 교수의 초전도 자석을 영국 원자력청이 주목했습니다. 2040년까지 20만 가구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한 영국 국가사업에 서울대에서 개발한 이 자석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Fusion by 2040 on the grid is a reality and it's going to happen here in the UK before it happens anywhere else in the world. 서울대가 경쟁자인 미국 스타트업에 맞설 고온 초전도 자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전 세계 공급망 형성에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They are world leading in certain aspects of HTS technology which we believe our power plant will require. You need to stimulate a supply chain, not just to prove novel technologies for the prototype, but also to provide the industry to sustain a commercial fleet of fusion power plants. 기후 위기와 에너지 수요, 다급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대. 불가능으로 보였던 핵융합 상업화를 위해 영국이 우리 서울대와 손을 맞잡은 이번 사업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동해 가스전 예산을 정부안보다 10%가량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한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탐사 시추 사업비는 556억 원이었던 정부안보다 50억 원 감액된 506억 원으로 의결됐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61% 증가한 5,200억여 원으로 통과됐습니다. 2,100억여 원으로 합의된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중에선 소형 모듈 원자로 제작 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이 정부안 55억 원보다 1억 원 늘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산업부 전체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9,700억여 원 늘어난 11조 5천억 원 규모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면택 전 회장 탄핵으로 지도부 공백이 생긴 대한의사협회를 한동안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선출됩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는데 의정 갈등 해법의 열쇠를 쥔 전공희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이면택 전 회장을 대신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흘 만에 결정됩니다. 비대위원장엔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입니다. 9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해법으로 맹목적 대화보다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의 독단적 태도야말로 진정한 대화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독단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협의체를 운영하더라도 결국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은 터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오만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런 투쟁도 없이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단체를 철수시켜야 한다거나 여의정 협의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거는 철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전공의협에서도 반대를 해왔고 무의미하다. 마지노선인 다음 달 정시 모집 전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2월 13일 수시 발표가 있고 12월 말에 정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기차가 남아 있어요. 한 달 안에 누군가는 선배로서 목숨 걸고 후배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고요. 특히 임 전 회장 탄핵을 요구해 관철한 박단 전공의 대표는 의협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박형욱 부회장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나친 개입이란 불만이 나오는데 전공의 입장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표심이 누구에게 쏠릴지 관심입니다. 의협 대의원 244명은 모바일로 후보 4명에게 투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한 차례 결선 투표를 진행해 비대위원장을 확정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한의학회는 어제 오후 5시에 마감된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모두 56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학회가 집계한 올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 2,782명의 20.3% 수준으로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공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거쳐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되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대거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험 접수자들은 응시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해 심사 탈락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도 전문의 자격 시험은 1차 필기가 내년 2월 14일에 치러지고 같은 달 18일에서 21일에 2차 실기 구술 시험이 이어집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상품 6만여 개의 검색 순위를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다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계 스팟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경우에 투입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스팟이 트럼프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순찰하는 영상과 사진을 싣고 로봇계로 트럼프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팟의 다리에는 만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몸통 위에는 첨단 센서로 보이는 기계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은 로봇계 스팟이 비밀경호국 소속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 보호는 최우선 과제라며 구체적인 기능을 밝힌 수는 없지만 스팟이 감시 기술과 경호 작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첨단 센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에는 자극적인 SNS 쇼츠나 중독적인 멜로디의 음악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불안함은 잠시 접어두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끝까지 집중해 원하는 좋은 결과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